뭐 고급으로 간다면 평균가에서 한 달치 $2,000 뭐 그 이상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병인도 집에 오시고 홈케어, 데이케어도 다 다니시는데 왜 널싱홈만 안 되냐고요. 미국 사람들이요, 널싱홈 입소를 위해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뽀리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사실 60대가 되니까 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이제 사실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60이 넘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80이 훨씬 넘으셔서 연로에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모님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걱정이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인 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너스 케어에도요,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널싱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나이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 미국 널싱홈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널싱홈 비용하고 입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평균 널싱홈 비용은요, 지역, 방 타입, 그리고 뭐 제공되는 의료 수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평균가를 2024년에서 2025년 그 사이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놀랄 준비부터 하세요. 만약에 2사람이나 3사람이 한 방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중앙값이 약 9,555불. 이거를 만약에 매일로 환산을 하면은요, 하루에 314불. 연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114,665불입니다. 혼자 개인 독방을 쓰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혼자 쓰는 프라이빗 룸이 같이 쓰는 방보다 비싸겠죠. 약 1,965불. 이거를 매일로 환산한다면 361불. 그리고 1년에는 131,583불이 들어갑니다. 미 전역의 평균 널싱홈의 가격입니다. 이미 까무러치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자, 이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처럼요, 생활비도 높고 인건비가 높은 지역은 이 비용이 더 높겠죠. 그렇지만 텍사스나 뭐 남부의 일부 지역은 또 비용이 좀 낮은 편이니까 사시는 곳을 대비해서 보시면 대강 얼마쯤 될 거다 하는 계산이 되실 거예요. 케어 레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케어 레벨이란 이제 입소하신 분의 건강 상태에 따른 케어 수준을 구분하는 걸 말하는데요. 중환자거나 치매가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물리치료, 특수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24시간을 간병인이 같이 있어야 할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하면 가격은 뭐 그야말로 따따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널싱홈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서요, 뭐 고급으로 간다면 평균가에서 한 달치 $2,000 뭐 그 이상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그 아틀란타 인근의 좀 고급 널싱홈인데 치매가 있다는 가정으로 가격을 뽑아봤더니 한 달에 $14,000 정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조지아주의 널싱홈도요, 지역하고 시설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6,700에서 $8,800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프라이빗 룸일 경우에는 뭐 $9,000가 넘을 수 있고요. 또 지역으로 보면 아무래도 애틀란타 인근이 비싸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더 저렴해질 테고요. 널싱홈에 1년에 $80,000에서 $100,000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건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웬만한 재력으로 가능할까? 뭐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널싱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는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간병인도 집에 오시고 홈케어, 데이케어도 다 다니시는데 왜 널싱홈만 안 되냐고요. 혹시 조이너스 케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이죠. 가격이 말이 안 되니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널싱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널싱홈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죠. 우선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널싱홈 혜택을 받으려면 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조건은 사실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때하고 거의 같습니다.
또 뭐 메디케이드를 얘기하자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니돈나에서 설명했던 메디케이드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널싱홈 메디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수준의 건강 상태, 그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널싱홈을 찾지 못하느냐? 문제는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은 딴판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요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프라이빗 환자들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매우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제한된 비율로만 받거나 아예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몇몇 널싱홈에다가 강제적으로 메디케이드 전용 침상수를 따로 정해 놓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널싱홈에 가겠다라고 신청하면 무조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널싱홈을 입소한 후에 사망까지 가는데 평균 한 3년이 채 안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웨이팅을 하는 게 3년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다리다 죽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럼 수익도 좋고 수요도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그럼 널싱홈을 더 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지아주의 경우는요, 널싱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CON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기까지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운 아주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CON에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그랬다가 아주 대차게 실패를 했습니다. 돈만 잔뜩 쓰고. 얘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CON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비싼 로펌을 썼어요.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도 썼습니다. 그것도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히어링을 정부 관계자들하고 경쟁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히어링을 하거든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터프한 절차를, 그것도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더 들게 되는지를 듣고는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제가 약간 그 이제 돌쇠 같은 기질이 있어서 뭘 한다 하면 그냥 정말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편인데, 제가 두 손 두 발 든 거죠. 그 정부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대부분은 한 200만 불 정도 예상하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센스 받는 데만. 건축비나 이런 거 완전 제껴두고 라이센스 받는 데만 그 정도가 들 거다. 그런데 그 절차를 다 거쳐도 허가를 내주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업자가 널싱홈 비즈니스에 발붙이기가 정말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널싱홈을 운영하는 회사들한테는 이게 철밥통이 되는 거고요. 딱히 뭐 수익이 적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더 투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CON을 받아서 널싱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지아주는요, 반드시 이 CON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 주들도 역시 CON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널싱홈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아서 널싱홈에 들어가기는 힘든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널싱홈 입소를 위해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비로 먼저 입소한 후에 메디케이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메디케이드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잘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메디케이드 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널싱홈에 자비로 들어가서요, 매달 뭐 7,000불에서 뭐 9,000불 뭐 그 이상을 계속 자비로 내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산이 줄어들 거잖아요. 내가 낼 돈이 더 이상 없어질 거잖아요. 미국은 철저히 본인의 자산 위주기 때문에 자녀가 대통령이라도 아주 뭐 부자라도 빌 게이츠라도 본인이 돈이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이 바닥이 났다, 메디케이드 기준 이하가 됐다라고 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면 메디케이드로 전환이 됩니다. 처음부터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널싱홈에 입소하겠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나는 내 돈을 낼 거야 라고 한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입소가 되겠죠.
그러다가 본인의 돈을 다 써서 메디케이드가 승인이 돼서 정부 보조로 앞으로 널싱홈 비용을 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 이미 입소해 있는 손님을 내쫓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친구가 장모님을 이렇게 해서 널싱홈에 입소시켰어요. 좀 좋은 널싱홈에. 장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으로 널싱홈 비용을 냈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재산이 다 소진되고 난 후에는 메디케이드로 전환을 해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여전히 고급인 그 널싱홈에 계속 계시는 거죠. 근데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점이요. 재산을 이제 룩백 피리어드 5년 정도 그 전의 세월을 그 재산을요, 뭐 어디 증여하거나 뭐 싸게 팔게 되거나 이러면은요, 메디케이드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널싱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내 돈을 내는 게 아까우니까 이 재산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집을 팔거나 증여하시면 메디케이드를 못 받게 되고 메디케이드를 못 받고 돈을 안 내면 내쫓기게 되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메디케이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메디케이드 플래닝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 널싱홈 입장에서는요, 이미 들어와 있는 환자가 이제 메디케이드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케이드 전환되는 환자를 받아주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자기가 자비로 페이하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한국 분들은 사실 쉽게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알고 있으시고 제가 말씀드려도 고개를 네네네네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될 수 있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이 이 집을 받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정말 100이면 99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돈은 안 쓰고 정부의 도움만으로 널싱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요, 진짜 힘들어지는 건 누굴까요? 편찮으신 부모님 혹은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몇 년간 병간호하는 가족의 진을 다 빼놓고 재산을 아껴서 물려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는 이미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널싱홈에 들어가야 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면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나를 널싱홈에 보내라. 나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게 더 싫어. 그런데 고급 널싱홈에 보내라. 내가 사는 집을 너희가 물려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널싱홈 비용으로 다 썼으면 좋겠다.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저희 아들이 사실 울었어요, 여러분. 엄마를 어떻게 널싱홈에 보내 이러면서요. 그건 자기가 현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파서 벽에 똥칠한다. 이 지경이 되면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널싱홈에 찾아오는 게 낫잖아요. 입소를 원하신다면요, 미리 이제 여러 시설하고 상담을 해서 메디케이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비로 먼저 입소하는 것을 충분히 식구들하고 의논하고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뽀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